페이지 32페이지. 오늘부터 진짜 화학 시작합니다. 화학의 기본, 최초로 나오는 단어는 화학식량이에요. 32페이지에 보면 화학식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써있는 애가 있어. 화학식량. 그치? 요거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여기다가 쓰는 거거든요. 화학식량. 왜 필요한 거냐? 우리가 이제부터 앞으로 배울 게 원자라는 애야. 원자. 돌턴이라는 사람이 찾아내고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다고 했죠. 니네 수소 원자 한 개가 질량이 얼마인지 알아? 니네 질량이 얼마인지 아니?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써줄게. 6분의 1을 이렇게 쓴 다음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에요. 이게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에요. 소수점 찍어볼까? 0. 됐어? 그리고 동그라미 몇 개 해야 돼? 23개 해야 돼. 스무 개 찍었죠? 두 개 더 찍게요. 6분의 1은 5분의 1 정도로만 계산해도 0.2 정도가 나오지. 그러면 0하고 2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 됐어? 다시. 그럼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니? 저울에다 재면 0.0000000000002 동그라미 23개 붙여야 돼요. 자, 화학하는 애들이 야, 이 씨냐,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이만큼이야. 10개는 몇 개니? 동그라미 졸라 친 다음에 10개 곱하기 10 하는 거지. 그치? 탄소 원자 20개는 얼마니? 20을 여기다 곱하는 거지. 계산이 졸라 짜증나요. 그래서 임의로 화학식량이란 걸 정했어요. 그래서 너무 계산이 복잡하니까 이 녀석의 화학식량을 이렇게 길게 늘어쓰지 말고 원자의 량으로 표시하자. 그냥 이렇게 표시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숫자를 간단하게 줄여서. 숫자를 간단하게 줄여서. 니네 밥 한 그릇 그러면 쌀알 몇 개 들어있어? 많이. 그래. 세 번째? 세 본 적 있어? 그걸 사는 건 미친 짓이지. 얘도 마찬가지. 세지 않아요. 안 세. 너무 길고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비교샷으로 원자량이라는 걸 정해서 그냥 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 이 원자량이라는 건 실제 값이니? 됐어요? 아까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얼마라고 해서 0.00000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걸 너무 기니까 수소 원자 한 개의 원자량을 1이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렇죠? 그럼 이 1은 실제 값이야? 아니죠. 이렇게 정한 값이지. 됐어? 그래서 원자량이라는 건 실제 값이 아니라 상대적인 값이에요. 이 상대적인 값은 절대로 단위를 붙이지 않습니다. 거기 책에 쓰세요. 화학식량과 몰이라고 써있고 A 화학식량이라고 써있지. 그 화학식량 옆에다가
아주 크게 단위를 붙이지 않아요. 꼭 쓰세요. 화학식량은 단위를 쓰지 않습니다. 자, 오늘 니네들이 해야 될 건 원자량을 외우세요. 총 4개의 원자량을 외우면 돼요. 자, 원자량 외웁시다. 첫 번째 내용이에요. 화학식량.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어요. 이거 틀려본 애들 진짜 많습니다. 2학년 애들도 실수하는 내용은 이거거든요. 화학식량은 상대적인 값이어서 절대로 단위를 쓰지 않아요.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자, 화학식량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를 일단 배웁니다. 첫 번째, 원자량. 이 녀석은 상식으로 반드시 암기. 물리는 암기할 게 없지만 화학은 암기할 게 있습니다. 네, 단위를 붙이지 않아요. 계속 쓰고 있죠, 그죠? 화학식량, 원자량, 단위를 붙이지 않습니다. 원자량은 단위를 붙이지 않아요. 그램이라고 써오면 틀리는 거야. 원자량은 단위가 없어요. 4개의 원자량을 외우세요. 수소의 원자량은 얼마니? 수소의 원자량은 1입니다. 외우세요. 요거 외우는 거야. 수소의 원자량 1. 수능에는 이게 써져서 나와.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런데 야, 이 정도는 외워줘야 되지 않아요? 탄소의 원자량은 얼마니? 12. 그렇다면 질소의 원자량은 얼마니? 14. 다시요. 산소의 원자량은 얼마니? 16. 자, 외우세요. 메모 박스. 화학은 암기해야 되는 게 되게 많은데 야, 너무 어렵진 않지, 그치? 수소의 원자량은 1, 탄소의 원자량은 12, 질소의 원자량은 14, 산소의 원자량은 16. 왜 그런 것이냐? 이건 정의가 있어요. 원자량의 기준이 있어요. 원자량의 기준은 탄소입니다. 탄소. 원자번호 몇 번? 몇 줄이 몇 줄? 네, 있죠. 선행 못하는 애들 진짜 많다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선행을 하는 이유는 나 선행했어 라는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예요. 왜? 복습을 안 해도 다 잊어버리니까. 탄소의 원자량은 6. 탄소의 원자 번호는 6번이에요. 원자 번호는 6번. 원자량은 얼마? 12. 이 녀석 원자량을 12라고 하자. 이런 거예요. 그냥 이건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원자량의 기준은 탄소 12라고 하자. 됐니?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양팔 저울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니네들도 양팔 저울을 되게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양팔 저울을 준비해 놓고 여기다가 탄소 원자 하나를 올려요. 그렇지? 탄소 원자 원자량은 얼마라고 한다고? 몸무게가 12라고 한다 그랬지. 12라고 해요. 그렇지? 됐냐? 여기다가 수소 원자를 올릴 거야,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각각 몇 개씩 올리면 몸무게가 같아지니를 비교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에다가 몇 개를 올린 거야? 탄소 원자 1개를 이렇게 딱 올리면 수소 원자 12개를 올리는 것과 몸무게가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수소는 하나가 몸무게가 얼마라는 얘기야?
1이란 얘기. 됐니? 요거 꼭 적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소의 원자량은 얼마니 그러면 1이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수소의 원자량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탄소의 원자량이 12분의 1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정하는 거예요. 기준값이 하나 있으니까. 자, 한 번만 더 해볼까? 양팔 저울이 있었어. 여기다 탄소 원자를 하나 올린 거예요. 탄소 원자는 몸무게 얼마라고? 12라고 하자. 됐니? 여기다가 질소 원자를 올리기 시작한 거죠. 자, 몇 개를 올리면 얘네들의 몸무게가 같아지겠니? 됐어? 올렸더니 여기에 14개를 올리고 여기다가 12개를 올리는 순간 몸무게가 같아진 거예요. 됐냐? 그러면 질소는 몸무게가 얼마짜리인 거야? 야, 많이 올린 게 무겁겠니? 적게 올린 게 무겁겠니? 그러니까 적게 올린 게 무겁겠죠? 대각선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14개. 이렇게. 됐어? 그래서 탄소가 10이라면 질소는 14구나. 질소의 원자량은 얼마라고? 질소의 원자량은 14인데요. 14라고 그냥 쓰지 않습니다. 탄소 원자량이 몇 분의 몇 배? 12분의 14배. 그럼 산소의 원자량은 얼마예요? 탄소 원자량이 몇 분의 몇 배? 12분의 16배. 됐죠? 원자량의 정의예요. 탄소의 원자량을 12라고 하자. 이거 전 세계 약속이야. 그렇죠. 전 세계 약속은 지키셔야 되겠죠.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됐나요? 니네 한국에서 태어났지, 그지? 그지? 너 1m가 몇 피트인지 알아? 그럼 1마일은 몇 킬로미터입니까? 그럼 34도야 지금이. 몇 화씩에? 네?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지? 왜 몰라? 그걸 안 쓰니까. 됐어? 그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단위가 더 익숙해? 피트나 마일이 더 익숙해요. 그럼 걔네들은 미터나 킬로미터가 더 어렵겠지. 그죠? 그럼 다시 한번요. 미국 애들은 화씨를 쓰거든요. 그럼 걔네들한테 섭씨는 더 어렵겠지. 우리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럼 한국에 해당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치? 그럼 단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 맞지? 근데 얘 보세요. 단위 있어 없어? 그럼 전 세계가 공통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화학이 좀 쉬운 거예요. 나중에 유학을 가게 되면 생물 전공자들은 우리가 생물학에서 배운 걸 다 영어로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 미가 영어로 뭐예요? 눈은 영어로 뭐예요? 눈동자는요? 흰자는? 코는? 코털은? 귀는? 귀신은? 뼈는? 쇄골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든 애들을 다 영어로 바꿔야 돼요. 그 나라로 가게 되면.
물리학 한번 해볼까? 속도 배웠지. 영어로 뭐라 그래? 속력은 영어로 뭐야? 이동거리는요? 변이는요? 가속도는요? 힘은요? 됐어? 아까 배운 운동 방정식 영어로 뭐라 그래? 뭔지 알겠냐? 그런데 전 지구인들이 다 C라고 쓰면 뭐라고 읽어? 그래. 영어로 뭐라 그래? 응. 이렇게 쓰면 전 세계 사람들은 지들 언어로 해석을 하지만 얘가 탄소라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지. 그래서 어느 나라로 유학을 가든 화학을 하는 애들이 제일 편해요. 왜? 화학식 자체는 화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다 그냥 쓰는 거니까. 앞으로 배울 내용이 물이거든요. 영어는 물이에요. 외국 가도 물이야. 일본 가도 물이에요. 프랑스 가도 물이에요. 그러니 화학하는 애들은 어느 나라로 유학을 가든 전 세계 공통어를 직접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학하는 애들이 좀 쉬운 거예요. 얘네들이 유학을 가게 되든 안 가게 되든 대학교 가게 되면 일단 영어 배우거든요. 됐어요? 원자량 단위 없습니다. 단위를 붙이면 다 틀려요. 실제 값이 아니야. 상대적인 값입니다. 그래서 얘를 12가 아닌데 10이라고 정한 거지. 그래놓고 비교를 했더니 수소는 탄소 하나와 수소 12개가 맞먹으니까 수소는 12분의 1배 가볍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1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게 편의상 정한 거니까 단위를 절대로 붙이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러니 이 네 가지만 외워주세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 네 가지밖에 안 써요. 나머지는 몰라도 돼. 20가지나 배우는데 그 20가지 중에 저 네 가지의 원자량은 외워줍시다. 됐니? 어렵지 않지, 그지? 어렵지 않아? 자, 두 번째요. 그렇다면 분자량 한번 써볼까요? 분자량. 분자량 역시 단위를 붙이지 않아요. 분자량은 뭐냐? 원자들을 모으면 분자가 돼요. 예를 들면 H라는 애 하나만 딱 쓰면 원자예요. H 두 개가 붙으면 수소 기체가 되지. 이런 걸 수소 기체 분자라고 합니다. 다시 H와 산소를 5로만 쓰면 산소 원자고요. H2O 이렇게 쓰면 물 분자가 되는 거예요. 분자는 원자들의 합이야. 자, 해볼까? 탄소를 붙이면 어떻게 돼? CO2라는 이산화탄소가 되지. 잘 봐. 요거의 몸무게가 얼마라고? 1. 그럼 요 녀석의 몸무게는 얼마니? 2. 다시 요 녀석의 몸무게는 얼마야? 16. 그럼 얘는 몸무게가 얼마겠니? 18. 뭔 말인지 알겠어? 얘는 몸무게가 얼마라고? 12. 얘는 몸무게가 얼마야? 14. 44. 됐어? 그럼 이렇게 하나만 있는 애들을 뭐라고 표시해? 몸무게를? 원자량. 그럼 이렇게 덩어리로 뭉쳐져 있는 애는 뭐라고 해? 분자량. 그래서 분자량은 원자량의 총합이에요. 다시 분자량은 원자량의 총합이 됩니다. 살짝 외우세요. 이 녀석도 하다 보면 다 외우게 돼. 예를 들면 H2의 분자량은 얼마니? 얘는 분자량이 2라고 쓰죠. 그럼 한 번만 더. N2 분자량은 얼마니? 28. 얘는 28. 찌죠. 그럼 산소 기체의 분자량은 얼마일까요? 30. 됐어? 그럼 CH4의 분자량은 얼마니? 16. 됐어? 그럼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얼마일까요? 17. 그럼 물의 분자량은? 10.
됐니? 한 번만 더. CO2의 분자량은? 아, 44. 됐어? 한 번만 더 해볼까? C2H5OH의 분자량은? 예? 46. 야. 아니. 됐니? 와, 나 한 번만 더 해볼까? C6H12O6. 포도당이야. 화학식은 얘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분자량은 계산할 수 있지. 76. 뭐라고? 얼마? 얼마? 포도당의 분자량은 80. 아니, 어디를 틀렸어? 내가 얘기했잖아. 과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수학을 못하는 거야. 수학을 못하는 거야. 원자량, 분자량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화학의 기본기는 1단원이 매우 어려운데 이 단어들을 너무나 어렵게 배우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원자량이 뭐라고? 탄소를 기준으로 하자. 얼마? 12. 됐지? 12. 그러니 그거의 비교샷으로 원자량을 구하자. 상대적인 값이니까 단위를 거치지 않아. 그럼 분자량은 원자량의 총 합인데 야, 이 합을 구하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여기 보듯이 이 네 가지 원소로 모두 다 구성되었어요. 그러니 저 네 개를 외우면 분자량은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특히 많이 나오는 분자량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잘 외워두면 이산화탄소 44 이 정도는 반드시 꼭 외워두세요. 툭 치면 툭 나올 수 있게. 죄송합니다. 되니? 남자량, 분자량. 자, 여기서 상식 하나. 상식 하나. 이 상식은 왜 상식이냐면 니네들이 잘 몰라서 상식이에요. 상식이 없는 것들아. 모르면 상식이지. 그치? 자, 화학은 물질이라는 게 있어. 전 우주의 모든 물질을 화학은 딱 두 종류로 나눠요. 상식이라고 했어. 물리에서는 물질을 뭐로 나누는지 아니? 상태로 나눕니다.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 이렇게 네 종류로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이런 거 불 무슨 상태야? 진짜?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진짜? 진짜? 아니, 주의? 자, 화학에서는 물질을 두 종류로 딱 나눕니다. 두 종류. 이게 상식이라고 해서 니네들이 모르는 상식이에요. 예전에는 이 내용을 수업 시간에 배웠어.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이 녀석이 없어졌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그럼 어디서 배워? 중딩, 초딩 때 배우는 거야. 얘 배웠니? 그걸 배워야 돼. 다시. 그래서 상식이라고 했어. 이게 모르니까. 물질은 두 종류로 나눕니다. 그치? 두 종류로 나눠요. 어머니. 두 종류로 나누는 거야. 됐어? 네. 뭐와 뭐로 나눠? 아무것도 몰라? 응. 순물질과 비순물질. 응. 네. 비순물질 뭐라 그래? 비순물질. 응. 토막. 응. 예. 혼합물과 아. 순물질. 비순물질. 자, 여기까지 했지? 혼합물은 말 그대로 섞여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소금. 소금에 물 섞으면 소금물 되지. 설탕과 물을 섞으면 설탕물이 되지. 되니? 이런 것들을 혼합물이라고 해요. 그럼 순물질은 뭐예요? 수소. 그래서 니네들한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줄 때 이런 내용을 써요. 계속 나눠. 혼합물은 둘로 나눠요. 역시
하나는 균이란 혼합물, 하나는 불균이란 혼합물.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상식이라고 했어. 아니, 이런 걸 모르니까 상식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걸 모르면 화학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럼 다시요. 순물질은 역시 둘로 나눠요. 순물질을 둘로 나누면 원소와 화합물로 나뉘어져. 태클을 타는 거야. 애들이 틀려오는 게 뭐야? 화합물의 반대말은 혼합물이요. 이렇게 써도 틀려요. 화합물의 반대말은 뭐야? 원소예요. 되니? 다시 순물질의 반대말이 뭐야? 혼합물. 얘랑 묶으면 안 돼. 자, 태클을 타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혼합물은 원인, 순물질은 원인. 요거 나누는 기준은 끓는 점, 녹는 점이에요. 끓는 점, 녹는 점이 일정하면 그걸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끓는 점,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아. 그걸 혼합물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술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알코올이랑 물이 들어있어요. 되니? 그럼 이 녀석은 알코올이랑 물을 섞어서 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지. 그럼 술은 혼합물이야, 화합물이야? 혼합물이야, 순물질이야? 몰라. 아직은 눈으로 봐도 몰라. 어떻게 하는 거야? 가열해 보는 거야. 얘를 가열을 하면 한 종류의 끓는 점에서 얘가 다 없어지면 순물질이에요. 그런데 가열을 해서 온도를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79도쯤에서 알코올이 막 빠져나와. 그리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온도를 계속 올려서 100도씨가 되면 이게 물이 빠져나오는 거죠. 되니? 그럼 얘는 끓는 점이 몇 종류야? 두 종류. 그래서 혼합물이에요. 되니? 물은 몇 도씨에서 얼어? 0도씨에서 얼죠. 알코올은 그거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어요. 그러니 얘 녹는 점도 두 종류, 어는 점도 두 종류, 끓는 점도 두 종류. 되니? 할 수 있겠어? 물! 자, 끓는 점 얼마야? 100도죠. 한 종류지. 그런 걸 순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니? 균일한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은 쉽습니다. 균일한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균일하게 섞여 있어서 그래. 예를 들면 콜라. 내 콜라 먹어봤지? 네. 위에를 먹을 때, 아래를 먹을 때 어디가 싱거워? 콜라가 맛이 달라? 어? 다시 한번요. 여기 공기, 산소가 어디가 더 많아? 어디든 다 똑같은 양이 들어있으면 그게 균일 혼합물이야. 불균일 혼합물은 그렇지 않아요. 놔두면 가라앉는 거. 미숫가루 같은 거 먹었어? 놔두면 가라앉지. 그런 걸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해요. 되니? 화학 1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은 혼합물을 배우는 과목이 아니에요. 순물질을 배우는 과목이 2학년 과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쪽 편보다는 이쪽 편 테크는 잘 탑니다. 순물질을 둘로 나누면 원소와 화합물이에요. 됐어? 자, 그럼 원소와 화합물의 기준은 뭐냐? 원소는 한 종류로만 되어 있으면 원소라 그래요. 한 종류로만 되어 있으면 원소라 그래요. 예를 들면 H2 수소 한 종류로만 되어 있지. 다시요. O2 수소 한 종류로만 되어 있지. N2 한 종류로만 되어 있죠. 그래서 한 종류로만 되어 있으면 그걸 원소라 그래요. 다시 그런 화합물은 뭐야?
두 종류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그걸 화합물이라고 그래. 뭐라고? H2O. 수소와 산소가 붙어있죠. 그런 걸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야. CO2 화합물 맞지? NaCl 두 종류로 되어 있지. 화합물 맞지? 그래서 애들한테 이거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한 종류, 두 종류 이것도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요. 니네들처럼. 그래서 내가 수업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소는 대문자 한 개로 되어 있어. 대문자 하나죠. 대문자 하나지. 대문자 하나지. 됐니? 화합물은 대문자가 두 개 이상이에요. 대문자 두 개지. 대문자 두 개지. 대문자 두 개지. 됐어? 자, 한번 해볼까? C6H12O6 원소야 화합물이야. 졸라 쉽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알죠? NH3 원소야 화합물이야. 화합물. 뭘 말인지 알겠어? CH4 원소니 화합물이니? HCl 원소니 화합물이니? 뭔지는 모르지만 CuSO4 원소니 화합물이니?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딨어? 됐니? 할 수 있겠어? 한 번만 더요. 헬륨이요. 원소니 화합물이니? 원소. 네온이요. 원소니 화합물이니? 원소. 아르곤이요. 원소니 화합물이니? 원소. 뭔 말인지 알겠니? 예. 철 원소야 화합물이야. 원소요. 구리 원소. 뭔 말인지 알겠어? 원소와 화합물을 고르는 방법 뭐라고? 대문자 한 개냐 대문자 두 개. 됐어? 원소 화합물 야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딨어? 알 수 있겠어? 되니? 네. 요거 잘 골라내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난이도의 시험 문제가 태어납니다. 요거 꼭 적어주세요. 도대체 분자는 뭐야? 분자는 원자들이 모이면 분자라 그랬지. 분자는 도대체 뭐냐? 분자는 비금속만 분자라고 해요. 됐어요? 분자는 비금속일 때만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러면 금속 원소가 붙어 있으면 금속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녀석은 절대로 분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요거 어렵습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완전 다른 단어야. 자, 한번 해볼까요? H2 원소냐 화합물이냐? 원소. 그래서 H2 원소야 화합물이야? 원소라고 쓰는 거지. 됐니? 한 번만 더. N2 원소야 화합물이야? 원소. 헬륨 원소니 화합물이니? 원. 철 원소야 화합물이야? 원. 나트륨 원소니 화합물이니? 원. 됐어? 이 정도 골라낼 수 있겠어? H2 원소니 화합물이니? CO2 원소야 화합물이야? NaCl 원소야 화합물이야? Fe2O3 원소니 화합물이니? 돼요? 골라낼 수 있겠어? 진짜지? 자, 그럼 다시 두 번째 칸 분자니 아니니? 자, 수소 분자야 아니야? 맞아요. 됐어? 질소 맞아요. 헬륨 맞아요. 철
철, 나트륨, 맞아요. 물, 맞아요. 이산화탄소, 염화나트륨, 산화철, 되니? 자, 저게 화학의 기본입니다. 원소야 화물이야를 고르시고요. 분자니 아니니를 골라야 돼. 되니? 그럼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 분자량이라고 써 있지. 그럼 분자량이라는 건 다 무슨 애들로만 되어 있는 거라고? 비분수. 그래. 그래서 얘네들은 다 분자량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그럼 NaCl은 분자량이 얼마니? Na는 23이고요. Cl은 35.5예요. 그럼 NaCl의 분자량은 더하면 58.5지, 그지? 그래서 이게 모 고등학교 서술형 시험대로 나온 적 있어요. 졸라 쉽지. NA는 23이야 원자량이, CL은 35.5야 원자량이. 그럼 NaCl의 분자량은 얼마니? 58.5. 진짜 쉽지 않니? 다 틀려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왜? NaCl은 분자가 아니에요. 됐니? 그럼 분자가 아닌 애들은 도대체 분자량 같은 개념을 어떻게 표시해? 분자량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다 저 큰 대가리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NaCl의 화학식량. 됐어? NaCl 화학식량이 분자가. 응. 뭔 말인지 알겠니? 금속이 포함된 애들은 분자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자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와. 와. 자, 요거 상식. 이제 고를 수 있겠죠? 잘 몰라야 된다. 화학의 기본의 기본이에요. 어렵지 않거든요? 화학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어려운 걸 시작할 거야. 이제 시작할 거야. 저도 되나? 상식이니까 집어. 자, 이제 어려운 거 시작합니다. 이제 어려운 거 할게요. 진짜 어렵습니다. 오늘 하는 이 녀석을 정확하게 못하면 화학 1단원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얘는 4단원에 가면 또 나와요. 2단원에서도 나오고 3단원에서도 나옵니다. 화학의 기본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여기 부분 요만큼을 못하면 화학은 버리세요. 오늘 수업을 듣고 야 젠장 졸라 어려운데 화학을 안 들어오도 돼. 그건 안 해요가 아니라 못 해요예요. 되니? 됐어? 진짜 중요한 거입니다. 그게 뭐야? 몰이야 몰. 잘 들으세요. 오늘 뭘 할 건데 이걸 모르면 화학을 접어요. 오늘 집에 가서 그래. 영상 찍고 있잖아. 오늘 집에 가서 그래. 엄마 나 화학은 안 돼요. 뭘 배웠는데 모르겠어요. 오. 됐어? 그럼 집에 가는 거예요. 자, 뭘? 잘 봐. 써줄게. 잘 봐. 진짜 잘 보세요. 아, 요거를 딱 기억하고 있으면 매우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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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비커를 준비한 다음에 요거 잘 보세요. 저울에다 올려. 그럼 저울에 여기 창에 얼마라고 숫자가 뜨겠지, 그지? 그럼 저울에 잰 질량은 여기 g으로 이렇게 표시되지 않겠냐? 됐어? 그럼 여기에 1자라고 써 있으면 1g이 나가는 거지. 수소야?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수소의 원자량이 1인데 1 뒤에는 질량의 g을 붙일 수 없다고 그랬지. 안 붙이는 거예요. 됐나요? 잘 봐. 여기다가 수소 원자 하나를 딱 올리면 아까 수소 원자의 질량을 간단하게 해줬지. 0.0000000000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여기에. 졸라 짜증나지.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에 표시될 정도로 수소 원자를 넣어. 2개 넣고 3개 넣고 4개 넣고 5개 넣고 6개 넣고 이렇게 계속 넣어요. 몇 개를 넣냐 하면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를 넣어. 됐어?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를 넣어. 됐냐? 몇 개 넣는 거야? 6.02라고 쓰고 요걸 지운 다음에 이 뒤에 동그라미를 21개 붙이면 돼. 됐어? 그럼 1, 10, 100, 1000만, 10만, 오늘 몇 개야 이거? 못 세요. 되니? 어마어마하게 큰 수만큼 올려야 되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몇 개인지 알아? 이게 얼마나 큰 수인지 알아? 이거 계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계산한 사람 있어요? 간단하게. 있나? 자, 종이 있죠, 종이. 종이. 요걸 여기다 이렇게 올려. 됐지? 여기다가 이 종이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쌓는 거예요. 몇 미터 올라가게? 1cm. 이만큼? 야, 네 책이 1cm가 넘지. 아, 이거요? 응. 달까지? 달까지? 달까지가 몇 킬로미터인데? 아, 아무튼 좀 멀죠, 그죠? 태양까지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네. 그치? 이게 에베레스트 산이 몇 킬로미터냐? 8킬로미터 정도였죠? 8.6 정도 되거든요. 지구의 반지름이 얼마야?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입니다. 나 6,400원 있어. 그게 지구의 반지름이에요. 근데 누구는 1억 5천만 원 있어. 잘 놀라지? 그게 태양까지의 거리예요. 졸라 크네. 그럼 태양은 뒤지게 멀죠. 그치? 이 종이를 쌓아 에베레스트 산을 지나긴 8.6km. 네, 아주 가볍게 지납니다. 지구의 반지름 지날까요? 가볍게. 그럼 태양까지 갈까요? 가볍게? 아니, 좀 무거워. 1억 5천만 킬로미터. 종이를 몇 장을 쌓아야 태양까지 가겠니? 1억 5천만 킬로미터요. 부산까지가 500km거든요. 60억 개. 됐지? 이 종이를 쌓으면 6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쌓으면 지나고 지구 지나고 달 지나고 태양까지 갑니다. 안 끝났어요. 다시 와요. 와, 계속 온다고요? 그럼 3억 킬로미터가 넘지. 진짜? 다시 아직 가요? 안 끝났어. 다시 가요? 다시 가요. 그러는데요? 안 끝났어. 다시 와요? 다시 와요. 갔다 와. 갔다 와. 몇 번? 매번. 100만 번. 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수가 아니란 말이죠.
이 엄청난 수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 그 발견한 사람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이름은 아보가드로. 이 사람이 이 숫자를 발견해. 아보가드로가. 가드로. 야, 그럼 지금 숫자도 이렇게 큰 숫자가 없는데 옛날 사람이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알았겠어? 어떻게 하나? 대단하지. 이 사람 외계인이에요. 진짜요? 이런 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나중에 슈퍼컴퓨터가 개발된 뒤에 실제 값을 대입해봤어. 그랬더니 이 숫자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뭐? 그래서 이 수를 이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니, 자, 외우세요. 아보가드로의 수 얼마라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아보가드로의 수입니다. 다시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되니? 여기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수소를 넣어요. 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수소 원자를 여기다 때려 넣어. 그러면 여기에 저울에 딱 1g이 찍히는 거야, 이렇게. 되니? 그럼 수소 한 개는 졸라 가볍다는 얘기지. 예를 들면 이 종이로 싸우면 어디까지 간다고? 태양을 막 왔다 갔다 한다 그랬지. 네. 거기서 한 장을 꺼내는 거야. 그게 수소의 원자량이죠. 실제. 그 수소, 태양 왔다 갔다 하는 양만큼을 확 올려놓으면 1g이에요. 그럼 수소는 한 개가 무지하게 가볍다는 얘기죠. 진짜 어마무시하게 가볍다는 뜻이에요. 전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원자입니다. 여기 1만큼. 되니?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번만. 저울을 올려 탄소 원자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탄소 원자는 몇 g이 나간다고? 모른다고. 저울로 측정이 불가능할 만큼 되게 가볍다고. 여기다가 몇 개를 넣는 거라고?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를 딱 집어넣으면 이 저울의 숫자가 또 얼마가 뜰 것 같아? 그래, 12라고 뜨는 거야. 됐니? 됐어? 됐어? 네. 요걸 뭐라고 한다고? 그람이 붙었으니까 질량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원자량은 얼마야? 12. 질량은 얼마야? 12g. 그럼 12g은 탄소 원자 한 개냐? 이만큼 올려야 되죠. 이 어마무시한 양을 올려야 겨우 이만큼 나간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볼까? 비커를 준비해. 여기다가 이산화탄소를 올려. 그럼 여기에 질량이 나가겠지? 몇 개를 올린다고?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를 올리는 순간 여기에 뭐라고 떠? 44라고 뜨는 거야, 이렇게. 됐니? 뭔 말인지 알겠어? 이 내용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 여기다 그람을 붙이려면 적어도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정도는 올려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와야 된다. 됐니? 아보가드로의 수라고 합니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래서 결론, 아보가드로의 수만큼 올리면 원자량에 그람 붙인 것만큼 나가요. 질량이. 아보가드로의 수에 만큼 올리면 원자량에 그람 붙인 것만큼. 아보가드로의 수만큼을 올려야 분자량에 그람 붙인 것만큼. 그러니 이게 그람을 붙인다는 건 엄청나게 많은 개수를 올려야 한다는 거지. 요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울 잊어버리지 마세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잘 봐. 마저 해줄게. CH4 몇 g이니? 몇 개를 올려야?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정도를 올려야 몇 g이 나간다고? 16g이 나간다고. 여기까지 됐어? 완성됐어? 자, 수업 한번 해볼게요.
수소 원자 6.02 곱하기 10의 23분계를 올리면 1g이요. 탄소 원자 6.02 곱하기 10의 23분계를 올리면 12g이요. 이산화탄소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분계를 올리면 44g이요. 메테인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분계를 올리면 16g이요. 됐어? 졸라 짜증나는 거지. 그래서 쉽게 하라고 바꿔준 거야. 이만큼을 한 글자로 몰이라고 바꾼 거예요. 됐어요? 이만큼 아보가드로의 숫자를 한 글자로 뭐라 그래? 몰이라 그래. 아보가드로의 숫자를 뭐라 그래? 몰이라고 하고요. 아보가드로의 숫자를 뭐라 그래? 몰이라 그래요. 됐니? 자, 이제 되게 쉬워집니다. 잘 봐. 2분의 1. 수소 원자 1몰계를 모으면 1g. 되게 짧아지지? 탄소 원자 1몰계를 모으면 12g. 됐어요? 이걸 이렇게 쉽게 바꿔줬는데 몰라 어렵대. 바꿀 의미가 없지. 뭘? 뭔 말인지 알겠어? 뭘? 쉽게 바꾼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요. 1몰계를 올리면 질량이 나가는 거야. 됐니? 1몰계를 올리면 질량이 나가요.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기 CH4 몇 그램 나가게? 여기다 개수를 막 올렸는데 모자라. 3.01 곱하기 10의 23승 개밖에 못 올린 거야. 몇 그램 나가기?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계산하는 게 화학과 시험 문제예요. 야, 너 메테인 3.01 곱하기 10의 23승 올리면 몇 그램인지 아니? 너 여기 8g이 딱 뜨면 이거 몇 개 올린 건지 알아? 이게 뭐가 이렇게 어려워? 됐니? 어렵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책에도 이렇게 안 써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거든요. 되게 내용은 간단하지만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잘 외우세요. 자, 저걸 뭐라고 하냐면 1몰의 개수라 그래요. 1몰의 개수. 자, 1몰의 개수를 물어보면 몇 개라고 써오는 거야? 끝에가 개로 끝나는 게 뭐니? 1몰의 개수를 물어보면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요 이렇게 써오는 거야. 됐지? 1몰의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입니다. 그래서 개수를 물어보면 아보가드로의 수를 집어넣으세요. 잠깐 더 볼까요? 두 번째. 그럼 1몰의 질량을 물어보면 1몰의 질량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둘로 나눕니다. 원자를 물어보면 원자의 양에다가 원자량 감이 있어 없어? 없다 그랬지. 여기다가 g을 붙이면 이게 1몰의 질량이 돼요. 다시 분자 1몰은 질량이 얼마니? 그러면 분자량에다가 g을 붙이면 그게 1몰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1몰의 질량을 물어보면 화학 식량에다가 g을 붙이면 그게 1몰의 질량입니다. 화학 식량에 g을 붙이면 그걸 1몰의 질량이라고 합니다. 됐냐? 할 수 있겠어? 자, 질문 하나 해볼까? EX 수소 원자 1g은 몇 몰이니?
됐어? 이렇게 쓰면 또 모르죠. 수소 원자는 원자량이 얼마라고? 이 녀석의 원자량은 1. 거기다가 g을 붙이면 뭐가 돼? 1. 1몰이 되는 거야. 됐니? 그럼 다시 한번요. 수소 원자 1g은 몇 개니? 알겠어? 몰자를 지우고 얘를 쓰는 거예요. 6.02 곱하기 10의 23승 그래서 이게 삼총사예요. 원자량, 그람, 몰, 이렇게. 됐니? 한 번만 더 써볼까? EX H2O 1몰은 몇 g이니? 몇 개니? 됐니? H2O의 분자량이 얼마라고? 18이요. 그럼 1몰만큼 모으면 몇 개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되는 거 맞지? 그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으면 몇 g이 나가면 돼? 18g이 나가면 돼. 됐니? 연습할 수 있겠어? 네, 얘기했어요. 이 몰은 화학의 처음과 끝 전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몰을 모르면 화학 전체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 한 번만 더 해볼까? EX 빨리빨리 맞춰보세요. CO2 22g은 몇 몰이니? 몇 개니? 됐어? 됐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이 녀석의 분자량이 얼마니까? 44니까 44에 g을 붙이면 1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나 지금 22g밖에 안 갖고 있지. 그러니 얘는 몇 몰? 2분의 1몰. 몇 개야? 계산 안 해도 돼요. 계산은 시험날 가서 하는 겁니다. 2분의 1 몰이지, 그지? 몰을 지운다고 했어요. 몰 지우고 무슨 수를 넣는데? 얘를 넣는 거지.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이렇게 때려 넣는 거예요. 됐니? 한 번만 더요. EX CH4 4분의 1몰은 몇 g일까요? 됐니? 그럼 얘는 몇 개니? 여기까지 왔었어? 그럼 이 녀석의 분자량은 얼마니까? 16이니까 16에다 g을 붙이면 1몰이니까 4분의 1몰이면 몇 g? 됐니? 그럼 몇 개야? 4분의 1 쓰고 몰자를 지우고 몰자 대신에 아보가드로의 수를 넣는 거죠. 그래서 요 패턴 할 수 있겠어요? 진짜? 진짜지? EX 완성될 때까지 갑니다. NH3 한번 해볼까요? 됐니? 14g은 몇 몰이니? 몇 개야? 진짜? 얘 분자량은 17 여기다가 g을 붙이면 1몰이죠. 됐어? 그럼 14g이면 얼마? 17분의 14몰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됐니? 그럼 몇 개야? 17분의 14 몰자를 지우고 아보가드로의 수를 넣기만 하면 시험 문제는 완성. 할 수 있겠니? 마지막 개 EX 마지막이야. C 6 H 12 O 6 30g은 몇 몰? 됐니? 그럼 이 녀석은 분자량이 얼마니까? 180. 여기다가는 g을 붙일 수가 없죠. 여기다가 g을 붙이면 몇 몰이 되는 거야? 1몰이 되죠. 요 녀석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g을 붙이면 1몰. 됐니? g을 붙이면 1몰.
30g이니까 6분의 1몰 됐지, 그지? 그럼 몇 개 있는 거야? 6분의 1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태예요. 괜히 할 수 있겠어? 진짜? 진짜지? 진짜지? 자, EX CO2 11g에는 탄소 원자 몇 몰? 자, 여기까지 오면 몰트는 기본기가 끝나요. 그래서 CO2 11g에는 탄소 원자 몇 몰? 다시요. 얘 몇 개? 몇 그램? 분자량은 44. 여기다가 g을 붙이면 1몰. 11g이니까 몇 몰? 4분의 1몰. 됐어? 완성됐어? 잘 봐. CO2가 한 개 있으면 나눌 수 있죠. 탄소 원자는 몇 개? 한 개. 산소 원자는 몇 개? 2개. 됐니? 됐어? 자, 이거 바꿔볼까? 이산화탄소가 1몰 있으면 탄소 원자는 몇 몰? 그럼 산소 원자는 몇 몰? 됐니? 자, 그럼 이산화탄소가 4분의 1몰 있으면 탄소 원자 몇 몰? 4분의 1. 됐니? 그럼 산소 원자는 몇 개? 됐니? 이 뒤에 숫자에 따라서 상태만 바꾸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 됐니? 굉장히 중요한 세팅입니다. 매우 중요한 세팅이에요. 왜 이걸 이렇게 설명하냐면 계속 얘기해요. 일몰의 개수, 일몰의 질량. 이렇게 됐지? 몰은 딱 세 가지를 배우는 거거든요. 일몰의 개수, 일몰의 질량. 그리고 3번, 일몰의 부피. 이렇게 세 개를 배우는 겁니다. 이 세 개가 몰 내에 전부 다예요. 일몰의 개수, 일몰의 질량, 일몰의 부피. 왜 여기서 수업을 딱 끝내냐면 해볼만 해요. 그지? 일몰의 부피를 배우는 순간 어려워요. 돌아버리는 거야. 괜히 정리 간단하게 하시고요. 칠판 지울게요. 잠깐 쉬어요.